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정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다른 부정어를 배우게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금, 미, 부에 관련된 그런 부정어들을 배웠어요. 오늘은 우리가 불 배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저 여기 보시는 한자를 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 하나는 불. 자, 그런데 이 부, 불 다음에 나오는 그 두 번째 단어의 자음, 컨소넌트가 드, 즈일 때는 이 한자를 부라고 읽고, 자, 드, 즈 이외에 다른 자음, different 컨서넌트가 올 때는 우리가 이 한자를 불로 읽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불로 읽는 다른 단어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단어는 불편.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예요. 자, 불편할 때 편은 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omfortable, convenient. 자, 둘 다 우리가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도시는 교통이 편해요. convenient 해요. 자, 이 소파는 굉장히 편해요. comfortable 해요. 아, 그 사람은 굉장히 편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앞에 불이 붙으면 반대말이 돼요. 그래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자, 이때의 불편은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통행 기억하시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 편하지 않은 거. 여기서는 컨비니언트 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아마 공사 중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꼭 끼는 스커트를 입으면 불편하다. 네, 스커트가 있는데 딱 맞나 봐요. 너무 작거나 타이트하다고 할 때 우리가 꼭 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스커트를 입으면 좀 불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할 때 불편하다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만 들어도 불편하다. 네, 그녀하고 그 여자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라고 할 때 불편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쾌.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쾌할 때 쾌는 유쾌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쾌하다는 굉장히 시원하고 즐겁다, 기분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유쾌하다, 상쾌하다, 통쾌하다. 네, 이 단어들을 아시나요? 자, 조금씩 다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이때 쾌는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 그 앞에다가 불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면 굉장히 불쾌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불편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쾌감, 네, 아주 편하지 않은, 즐겁지 않은 그런 감정을 불쾌감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말, 행동을 조심해야겠죠. 네, 저는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불쾌함을 느꼈어요. 불쾌했어요. 불쾌감을 느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불쾌지수. 네, 여러분, 지수라는 말은 인덱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쾌한 정도를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얼마나 불쾌해요? 1, 2, 3, 4, 5 이렇게 1부터 10까지 당신이 지금 불쾌한 정도 얼만큼 불쾌해요를 숫자로 나타내 주세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쾌 지수가 1이에요.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불쾌 지수가 12예요. 그러면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불쾌 지수는 한국에서
아주 편하지 않은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여름의 날씨를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국에 가셔보셨겠지만 한국의 여름은 요즘에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요즘에 지구 날씨가 이상해져서 한국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 없는 열대야도 나타나고, 또 낮에 너무 덥고 또 습기가 많아요. 습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땀도 많이 나고 몸에 땀이 많이 있고 끈적끈적하고, 그리고 너무 더워서 기분이 나빠요. 그럴 때 그 날씨가 사람한테 얼만큼 기분 나쁘게 해요라는 것을 불쾌지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기예보, 그 웨더 브로드캐스팅을 할 때 다음 날 불쾌 지수가 몇이에요라고 미리 이렇게 예보를 해줘요. 다음 날 불쾌 지수가 6이 되겠습니다. 불쾌 지수가 8이 되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내일도 아주 덥고 습기가 많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진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 네, 어떤 사진이 조금 안 좋은 사진인가 봐요.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불쾌감을 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안, 이때 안은 안심, 안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처음 만날 때 안녕 하고 인사하지요. 그때 안녕은 너 평안하지? Are you in peace?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은 peace, relief, stable 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불하고 반대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불안은 이렇게 안심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안심이 되지 않는 것, 불안정한 것, 그런 것을 불안이라고 이야기해요. 불안해요? Are you nervous?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불안해요? 네, 시험 보기 전에, 인터뷰하기 전에, 그리고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여러 가지로 불안해요라고 하지요. 요즘에 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요. 그럴 때도 불안해요라고 사용해요. 그녀는 긴장한 데다 약간 불안해 보였다. 그녀가 긴장했어요. 뭐가 이렇게. 그리고 조금 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할 때 긴장하다, 불안해 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그가 정치 불안을 조성한다고 비난했다. 네, 여러분, 정치적으로 불안해요. 사회적으로 불안해요. 경제적으로 불안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회 상황, 사회 현상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정치 불안, 경제 불안, 사회 불안.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을 조성하다, 그것을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정치적으로 불안한 것을 만든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친절. 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요? 자, 친절하면 굉장히 kindness, 굉장히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친절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앞에 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불친절은 unkindnes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는 불친절한 사람이에요 할 때, 그는 사람들에게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친절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불친절해요 라고 말했고, 그는 나에게 몹시 불친절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불친절 하면 명사예요. 그리고 불친절하다 동사로 쓰시고, 불친절한 사람, 불친절한 태도, 불친절한 시스템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형용사로 만드셔도 괜찮아요. 불가능.
자, 가능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possibility예요. 그래서 뭐뭐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전화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저는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하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가능해요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불이라는 반대말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 네, 이거 아주 명언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 우리 예전에 학교에 다닐 때 학교 책상에다가 이렇게 불가능은 없다 하고 써서 붙이고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자, 맞아요. 불가능은 없어요. 그 정책은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네, 정책은 policy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 너무 불가능해요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티켓 교환 및 요금 환불 불가. 네, 여러분 불가능을 두 글자로 줄여서 불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앞에서 불가 많이 연습했지요. 그래서 티켓을 샀는데 교환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요금 그 돈을 환불 다시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인터넷 접속 불가. 네, 접속이라는 말은 access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할 수가 없어요 할 때 인터넷 하는 게 불가능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불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불가능, 불가 다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불가피. 네, 여러분 불가능해요. 자, 피는 피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비가 와요. 피하다. 여기 아주 위험한 일이 있어요. 그 위험한 일을 피하다. avoid라는 뜻이죠. 그런데 불가피하면 그 피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라는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네, 아주 많은 경우에 불가피한 사정, 불가피한 이유, 불가피한 일 이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어떤 사정,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시츄에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불가피한 사정.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수업이 있어요. 수업에 오셔야 하는데 여러분이 아파요.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는 게 더 먼저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병원에 가는 것이 여러분이 수업을 올 수 없는 이유가 된 거예요. 병원에 가느라고 수업에 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병원에 가는 것이 불가피한 사정이에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어요. 그리고 자, 불가피한 이유, 사유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는 이유예요. 자, 여러분이 회사에 지각했어요. 늦게 왔어요. 왜요? 교통이 너무 막혔어요. 교통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차가 너무 막혀서 지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한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불가피한 일로 오지 못했다. 네, 오늘 와야 하는데 불가피한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시험이 있거나 아니면 출장을 가거나 어쩔 수 없는 일, 어떤 꼭 해야 하는 일 때문에 오지 못했어요. 그럴 때 불가피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불가피하다면 바로 행동해야 해. 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가 싫어요. 하지만 그것을 꼭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정말 불가피하다면 바로 그냥 빨리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어떠한 어쩔 수 없는 이유, 사정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불가피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자, 여러분이 어떤 계약을 쓰거나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할 때 보통 이 불가피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불구, 네, 이때 구는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불구, 잡지 않다, 어디 어디에 잡히지 않다라는 것을 보니까 상관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문장에서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에게 정치는 흥행 사업에 불구하다, 뭐뭐에 불구하다, just, only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정치가 그냥 쇼예요. 그냥 쇼 비즈니스지 그런 어떤 대단한 어떤 이상이나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only, just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불구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추웠다. 자, 여름이면 당연히 더워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때 despite of, in spite of 할 때 우리가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더워야 하는데 그 반대로 너무 추워요 라는 뜻이에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냈다. 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일을 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일에 얽매이지 않고, 그 일에 붙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잘 해냈어요. 그럴 때 불구하고 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불규칙, 네, 여러분, 규칙적으로, 규칙은 어떤 룰이나 regularity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규칙적으로, 항상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 규칙적으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불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반대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사용하는 게 불규칙 동사예요. 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문법을 설명할 때 규칙 동사, 불규칙 동사라고 이렇게 많이 설명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듣다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변화할 때 듣다 하는 단어 다음에 여러분이 음연이라는 이 문법 이 단어를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는 듣으면이라고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규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듣다가 들으면 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가 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규칙적으로 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변하는 동사, 그런 동사를 우리가 불규칙 동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불규칙 동사가 나올 거예요.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 네,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고 회사에 가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을 때 어떤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어떤 날은 아침 늦게 일어나고 어떤 날은 밥을 먹고 또 어떤 날은 밥을 먹지 않고 이렇게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 할 때 그것은 조금 irregular life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하는 거예요. 불규칙적인 식사 습관. 네, 식사 습관이 있어요. 밥 먹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불규칙해요. 네, 그러면 위가 많이 아프죠. 배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위염. 네, 위염 기억하시죠? 위염에 걸릴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밥을 먹고 안 먹고 어떤 날은 점심을 12시에 먹고 어떤 날은 3시에 먹고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시면 의사가 규칙적으로 생활하세요,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심장 박동 소리가 아주 약하고 불규칙했다. 자, 여러분 심장은 하시고 박동 소리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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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소리를 심장 박동 소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소리가 항상 규칙적으로 뚜
뚜, 뚜 하고 이렇게 나야 되는데 그게 아주 약해요. 약하고 불규칙해요. 뚜 하고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뚜뚜뚜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날 때 우리가 그것을 불규칙적으로 소리가 나다라고 이야기해요. 불균형. 네, 균형은 밸런스예요. 균형을 맞추다, 균형을 잡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들이 요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을 잡다, 균형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불이라는 단어를 쓰면 불균형이라는 뜻이 돼요.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균형이 잘 안 맞지요? 자,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를 불균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호르몬 불균형, 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많이 몸이 아파요. 자, 우리 몸에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이 균형 있게 막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떤 호르몬은 갑자기 많아지고 어떤 호르몬은 갑자기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호르몬 불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여자들이 50세가 되면 네 여러분 갱년기 아시죠? 갑자기 50살이 넘으면 엄마들이 갑자기 막 뜨거워졌다가 몸이 더웠다가 몸이 차가웠다가 막 화가 났다가 기분이 막 좋아졌다가 막 조금 이상해지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갱년기라고 하는데 이 갱년기의 대부분의 원인은 호르몬 불균형 때문이에요. 두 번째, 수출입의 불균형을 바로잡다. 네, 수입, 수출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그것에 불균형이 생겼어요. 자, 수입과 수출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 수입은 많이 하는데 수출은 아주 적게 해요. 그러면 불균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거예요. 고치다 할 때 바로 잡다라고 이야기해요. 불만. 네, 여러분 이제 불만 아시죠? 네, 만은 full이란 뜻이에요. 차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면 아주 꼭 차게 만족 꾹 차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full 꽉 찼어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거죠. 만족은 satisfaction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불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반대말이 됐어요. 그러면 뭔가 만족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사진에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뭔가 불만이 많은 것 같죠? 네. 그래서 불만을 품다. 품다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 불만을 품다. 불만을 가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욕구 불만. 여러분 욕구 불만은 여러분의 욕구, need, desire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족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배고파요. 배가 고프면 여러분이 그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밥이 없어요. 아니면 너무 바빠서 여러분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욕구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막 성공하고 싶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공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욕구예요.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 욕구,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다, 네, 이것을 없애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해소하다, 긴장을 해소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욕구 불만을 해소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에 내가 뭐가 불만이지 하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잘 풀어보세요. 뭐 불만 있어?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무슨 문제 있어? 나한테 불만 있어? 회사에 불만 있어? 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법? 네, 법은 law라는 뜻이에요. 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반대말을 붙이면 네, 불법이라고 되죠. illegal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나쁜 행위로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우리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법 이민자, 네, 불법 체류 외국인, 이게 요즘에 또 많은 핫 이슈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당하게 사람들이 비자를 받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비자 없이.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몰래 들어오는 것을 불법 이민자 라고 하고. 자, 여러분,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비자가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나갔다가 비자를 다시 받고 다시 들어오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비자를 연장해야 돼요. 그런데 비자가 끝났는데도 계속 체류하다는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체류 외국인은 비자 없이 몰래 이렇게 사는 사람을 불법 체류라고 이야기해요. 불법 주차를 하면 아마 딱지를 발부받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불법 주차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법에 맞지 않게. 그런 것을 불법 주차라고 이야기하고, 딱지는 그냥 우리가 말로 이야기할 때 하는 것이에요. 티켓이라고 얘기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받게 될 거예요. 딱지 받게 될 거예요. 이거 완전히 스포큰 랭귀지네요.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불법이에요. 네. 여기서는 불법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지요. 자, 예를 들면 마리화나는 미국에서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불법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불이익, 이익은 benefit, advantage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익을 얻다.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이익을 얻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그 좋은 편리한 점을 제공받았어요. advantage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불하고 붙이면 불이익, 곧 이렇게 disadvantage가 되겠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불이익을 당하다, 불이익을 겪다. 네, 같은 뜻이에요. 자, 명성으로 인한 불이익 중 하나는 사생활이 없어지는 것이다. 네, 명성하면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런 이름이란 뜻이에요. 명성을 얻다 하면 유명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명해지면 아주 나쁜 점이 있어요.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생활, 개인적인 생활이 없어요. 네, 많은 연예인들이 네, 유명해져서 좋지만 그 사람들은 영화관에도 못 가고 쇼핑도 못 하고 식당에도 잘 못 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계속 사진 찍어주세요, 사인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생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불이익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충분, 네, 여러분, 충분하다라는 말은 enough, sufficient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충분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앞에 불을 붙여서 충분하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충분한 점이 있다. 네, 선생님이 여기 리포트를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리포트를 썼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가 참 잘 쓰지 않았어요. 잘 못 썼어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충분한 점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또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해요.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충분한 점이 많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자금이 불충분하다. 자금 하면 캐피털,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돈이 필요하죠. 그럴 때 사업할 때 필요한 돈, 자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자금이 불충분해요. 자, 여러분이 식당을 하든 회사를 만들든 어떤 것을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지 않아요. 돈이 모자라요. 돈이 충분하지 않아요 할 때 돈이 불충분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월급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하다. 네, 월급이 너무 적은가 봐요. 월급을 탔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사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지지가 않은가 봐요. 월급이 적어서 필요한 것들을 사기에 불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시면 돼요.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다. 네, 이거 법원에서 여러분 코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케이스가 있는데 증거, 네, proof. 프루프가 증거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하고 여러분이 증거를 이렇게 제시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요. 증거가 많지 않아요. 증거가 충분히 좋지 않아요. 그럴 때 증거가 불충분해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각됐어요. denied. 다시 해오세요 하고 이렇게 부인된 거예요. 불평. 불평할 때 평은 공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많이 주고 저는 적게 줘요? 하고 이렇게 complain 하는 것을 불평하게 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늘어놓다, 네, 늘어놓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 가지를 계속 이야기할 때 그것을 늘어놓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평 불만을 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불평 그만하고 뭐든 하세요. 자, 그만 불평하세요. 그만 불만을 이야기하세요. 뭐든지 먼저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평, 불만이 없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보통은 같이 와요. 왜냐하면 만족하지 않으니까 불평을 하겠죠. 그래서 불평, 불만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 불평, 불만이 없으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이래요. 자,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불평등. 네, 이번에는 평등하면 equal이란 뜻이에요. 자,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가 아니라 다 똑같이 주고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평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남녀 평등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똑같아요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회사에서 남자 직원하고 여자 직원하고 똑같이 일을 해요. 그런데 남자 직원이 더 월급을 많이 받아요. 여자 직원은 똑같이 일했는데 월급이 적어요. 그리고 남자 직원은 승진이 빨라요. 승진해요. 그런데 여자는 승진하지 못해요. 이런 것은 남녀 불평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등하지 않다, 이퀄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평등 조약. 자, 조약, 트리티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약속하는 것을 조약, 약속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나라하고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A라는 나라가 힘이 세요. 그리고 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A라는 나라가 안 돼. 이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약속해야 돼. 해서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은 불평등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불평등 조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외교, 정치에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불평등한 대우. 네. 대우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받는 어떤 그런 트리트먼트를 대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 직원하고 여자 직원하고 똑같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남자 직원은 휴가도 더 많이 쓰고 네, 조금 늦어도 괜찮고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런데 여자 직원은 조금 덜 주고 네, 대우가 달라요. 그럴 때 우리가 불평등한 대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회적 불평등. 네, 사회적으로 이렇게 노인들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나쁘게 해주고 젊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잘해주는 것 그런 것을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가난과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네, 요즘에 이렇게 정의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가난과 불평등하고 불평등에 여러분들이 싸우고 항의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필요, 필요하다, 네, need예요.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불이라는 말을 붙여서 꼭 필요하지 않아요. 꼭 없어도 돼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필요한 말. 네, 사람들하고 말할 때 필요한 말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근데 말이야, 너무 옷이 예쁘다, 뭐 이상한 말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불필요한 말을 했어. 불필요한 말을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네, 선생님도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말, 꼭 필요하지 않은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나는 불필요한 낭비를 싫어한다. 네, 여러분, 돈을 꼭 써야 하는 곳에 이렇게 쓰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상한 곳에 낭비, 웨이스트 하는데 그게 다 불필요해요.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불필요한 낭비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버려라. 네, 물건을 잘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네, 그래서 집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 쓰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버리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확실, 자, 확실하다. 맞아요. 확실해요. 자, 너 확실해? 네, 확실해요. 내일 비가 올 거예요. 자, 우리 이번엔 시험을 볼 거예요. 확실, 아주 sure, are you sure?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불확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뭔가 확실하지 않고 잘 모르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사진에 안개, fog죠? 안개가 낀 숲이에요. 자, 이 길을 가다 보면 앞에 뭐가 있는지 불확실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 이야기할 때 보통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경제, 불확실한 내일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해 보인다. 네, 우리의 미래를 누가 확실할 수 있겠어요? 항상 불확실하지요. 네, 날씨가 불확실한 것 같다. 네, 맞아요. 어떤 곳의 날씨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미리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나 빨리 많이 변하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위자들은 그들 주장의 근거가 불확실하다. 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시위, 프로테스트 하는 거예요. 이거 고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시위, 네, 하는데 그 근거가 그 베이시스가 불확실해요. 그것이 확실하지 않아요라는 뜻이에요. 불면증, 불면증 할 때 면은 수면, 잠을 자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불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요즘에 불면이에요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라는 뜻이고 증은 여러분 그런 증상이라고 했죠. 네,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그런 질병을 불면증이라고 이야기해요. 불면증 환자. 네, 너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수면제 약을 먹어요. 자, 불면증 환자라고 이야기하고, 자, 불면증에 걸리다. 불면증에 시달리다. 네, 시달리다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suffer from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잔다. 네, 여러분. 불면증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불상사. 이때 상은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상서롭다 해서 lucky라는 뜻이에요. 아주 좋다, 좋은 것, 운이 좋은 것, 네, 상서롭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불상사는 상은 좋은 건데 불상은 안 좋은 거겠죠. 아주 안 좋은 사 하시면 사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호사가 또 사무실 할 때 그 사가 일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면 불상사 하면 아주 안 좋은 일, 나쁜 일, 그래서 사고, 사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유출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가 유출은 리키지라고 시험 문제가 벌써 시험도 보기 전에 이거 밖으로 다 나가서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런 것을 유출이라고 해요. 자, 시험을 보기 전에 시험 문제가 다 알려졌어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불상사는 안 좋은 사건, 안 좋은 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상사는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라는 뜻이에요. 촛불 시위에서는 어떠한 불상사도 없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촛불, 캔들라이트, 촛불을 들고 여러분 시위를 하죠. 네, 프로테스트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몇 년 전에도 이게 서울에서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평화적으로, in peace, 평화적으로 촛불 시위를 할 때 어떠한 나쁜 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불상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도 토픽 시험과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부정어 두 번째 시간을 마칠 거예요. 자, 부정어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시죠? 단어를 더 많이 기억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부정어를 배우고 모든 부정어를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힘내세요. 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